마음 공부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탐진치 그 세 가지 마음의 양면을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남은 의만견의 양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죠. 의심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그렇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지? 그럴까?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선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죠. 자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의심을 일으키고 하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은 마음을 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마음이 막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자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만 있지 못하고 자꾸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심이 일어나면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고 헤매고 마음을 종잡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음이 들 때 참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냥 덜컥 아무거나 이렇게 막 믿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큰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도둑을 믿었다가 그냥 도둑을 맞는다든가, 나한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믿었다가 그걸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심할 만한 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해서 건전한 의심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든가 새로운 발견 같은 것들에 이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과학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턱대고 기존의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검토해 보면서 진짜 어떤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심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건강하게 작용하게 될 때 계속 탐구를 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갖고. 왜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가 그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게 맥락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뭐 불이 전기가 많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 저녁에 어두울 때 손톱 발톱 깎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곤란하니까. 근데 아주 밝은데 그때 뭐그 저녁에는 깎으면 안 된다. 이게 통용될까요? 뭐 문지방 받지 말라라든가 이런 것들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경우에 고인물은 썩죠. 그런 것처럼 한 문화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충되거나 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해지고 타성에 젖으면서 흥미를 잃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떤 특권이나 부패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갈이도 되어줘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도 너무 구태의연한 생각에 매달려서 그것을 믿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모순이 있는데도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만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탐구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잘 쓰이게 되면 탐구심으로, 잘못 쓰이게 될 때는 한없이 혼란스럽게 헤매게 되는 헤매므로, 탐구와 헤매, 이렇게 두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만심이요. 만심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잘 세워졌을 때 이제 자존감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도 뭐 왕따를 당하고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방어 능력이 없거나 누가 이 사람을 공격해도 반격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이 어떤 공적인 어떤 폭력, 공공의 폭력 같은 것들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건드려서 나한테 위험하다 싶으면 함부로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그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세우고 뭔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냥 아주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온순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건 이제 자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존. 자기의 존재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세우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세우는, 세울 것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세움의 건강한 마음, 만심의 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만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잘났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왜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면에서 자기와 능력이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요. 그를 이겨먹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마음 작용이 일어나면서 불편해집니다.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시기 질투 같은 것을 하게 되죠. 못난 사람을 보면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릇된 만심, 즉 오만함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나 잘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투를 한다든가 경멸을 한다든가 또는 지나친 경쟁을 한다든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만심.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데 이것이 세울 만한 것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전혀 세우지 못해도 이제 완전히 자기를 무시하고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완전히 자존감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제대로 세우게 되면은 자존감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존심은 쓸데없이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인간관계를 거칠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만심의 모습. 그러니까 자존과 한편으로는 오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를 이제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이것도 그 오만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이제 그걸 가지고서 왜 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일어나면서 무시당한다는 느낌 같은 것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게 이제 피해의식으로도 발전하기 쉽죠. 어쨌든 만심 이것을 이제 건강한 자존감 쪽으로 그렇게 잘 키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견이죠. 견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이렇게 옳고 그름이라든가 뭘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잘 보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잘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뭐 비효율적인지 어떤 자가 정말 순수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인지 그래가지고 뭐 투표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올바른 견해 같은 것을 잘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소신이라고 합니다. 소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뺏겼을 때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신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도 이 소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올바른 어떤 사고의 바탕 위에서 그런 데서 나온 견해는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나름의 개똥철학이라 그럴까요? 자기 나름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갖다 침소봉대하든가 왜곡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은 이건 소신이라고 안 하죠. 똥꼬집,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단단하고 뭔가 소통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외골수이고 이 어, 이게 소신으로 가느냐 고집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소통 가능성이 있느냐 객관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이렇게 그 생활도 홀로 하고 남하고 소통 교류 같은 걸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즉 고집 자기만의 고집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럼 이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견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소신이고 잘못 가지게 되면 이제 고집이 되어버리면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여섯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양면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 이 부분을 잘 알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할 만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자기를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내세우려고 하면서 상처를 입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고집 또는 독선,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생김새와 그 양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